자, 우편상식 6장 파트 OX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서적 우편물 관련된 지금 파트, 감액 파트를 풀어볼게요. 자,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가 이제 기준이죠. 그래서 인쇄 제본되어서 발행인, 출판사 또는 인쇄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족수가 각각 표시되어서 발행되어야 되고요. 당연히 종류 규격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편 요금의 감액 요건을 갖춰서 접수하는 요금 별납 또는 혼합의 일반 우편물은 감액 대상이다. 1번 맞죠? 기본 이제 서적 우편물이 뭐냐 이거의 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게 일반적으로 서적이잖아요. 그래서 비정기적 발간되는 감액 요건을 갖춘 서적 우편물에 대해서만 감액 요건을 적용하겠죠. 2번도 맞는 내용 됩니다. 자, 서적 우편물의 경우에 우편 엽서라든지 빈봉투라든지 지로 용지라든지 그다음에 발행인 또는 발송인 명함을 거기에 이제 동봉할 수 있는데요. 자, 본지 및 부록과 함께 제본할 때 있잖아요. 자, 이때는 이제 제한이 없어요. 없는 거고, 요걸 빼고 했을 때는 각각 한 장만 동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지 및 부록과 함께 제본할 때는 이런 부분들 제한 없이 동봉이 이제 같이 제본한 거니까 제한이 없으나 요거 없이 할 때는 각각 한 장만 동봉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상품 안내서 우편물은 제일 끝에 나오죠. 나오는데 이거 이제 같이 둔 이유가 아까 이제 같이 동봉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하시라고 문제 넣어놨고요. 자,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을 거의 동일하게 넣을 수 있는데 앞에서는 각각 한 장이었잖아요. 여기는 8매까지 인정하죠. 저 틀렸어요. 5번 서적 우편물의 경우에 부록을 본지와 별도로 발송하거나 부록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서신성 인사말, 안내서, 소개서, 보험 안내장을 본지 부록 포함에 제본하거나 동봉하는 서적 우편물은 감액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서신성 인사말, 안내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이제 서신, 편지 같은 게 있으니까 서적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감액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6번은 틀렸어요. 7번 상품 선점 및 광고가 전 지면의 20%를 초과하는 서적 우편물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단 수업 때 강조했다시피 서적은 그 안에 내용 자체가 글이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전 지면의 10% 아니었죠? 20% 아니었죠? 10%죠. 그 10% 초과하면 제외되는 거고 앞에서 했던 거 뭐였어요? 정기, 간행물. 자, 대표가 이제 잡지라고 말씀드렸고 이해하기 쉽게 뭐 신문도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하더라도 60%를 초과하면 감액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7번은 틀렸다. 8번 자, 감액 적용 받을 때 지금 서적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 정기와 동일하게 물량 기본 감액이 있고 구본 감액이 있었어요. 자, 이걸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 개의 묶음 및 용기에는 집배 코드의 배달국 또는 집배팀 번호가 동일한 우편물을 담아서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기본 감액은 배달국만 동일하면 돼요. 집배팀 번호까지 필요 없고. 그래서 배달국, 그러니까 집배 코드의 배달국이 동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이 틀렸고요. 9번 자, 물량 기본 감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 개 묶음 두께는 20c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묶음에는 표지를 끼워야 하되 집배 코드 글자 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의 경우는 표지 부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번 맞고요. 10번 자, 한글 표기가 되어 있는 도착 집주국 몇과 배달국 명은 최소 9포인트 이상일 때
표지 부착을 역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집배코드 쪽은 앞에 문제는 집배코드의 글자 크기가 14포인트였는데요. 한글 표기의 도착 집주국 몇과 배달국 명이 9포인트가 넘어가면 동일하게 표지 부착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물량의 기본 감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편물은 도착 우편 집중구별로 분류하여 운반차에 실어야 하고 운반차 높이 기준으로 최소 몇 프로 이상? 자, 조심할 게 기본 감액의 기본은 50%만 일단 넘으면 돼요.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으면 됩니다. 11번 틀렸고 12번 접수 신청서는 신청서예요. 서면 제출하는 거고요. 접수 목록표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적 우편물이 소량일 때는 접수 목록표를 생략할 수 엑셀 파일 제출하는 거 생략할 수 있는데 무조건 제출할 수 있는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접수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접수 우체국과 협의를 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3번 수취인 주소는 반드시 한글로만 일단 표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배 코드에 이제 글씨 크기 있죠. 글씨 크기가 최소 14포인트 이상 되어야 한다. 틀렸죠? 9포인트 이상 되면 됩니다. 14 아닙니다. 9포인트 이상 되어야 합니다. 틀려요? 자, 집배 코드 넣을 때 우편 번호 하단 또는 상단에 표기하되 우편 밑면에 17mm 이상, 오른쪽 면에 20mm 이상 여백이 필요하다. 요 딱 보시면 이해되는 게 뭐냐면 밑면하고 오른쪽만 딱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호 하단에만 표기하는 겁니다. 상단 표기는 아니에요. 오로지 하단에만 집배 코드를 넣는다라는 거를 밑면과 오른쪽 요 기준 때문에 또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번은 틀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15번 도착 집중국 몇과 배달국 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집배 코드 하단에만 기재를 해야 된다. 교재 보시면 집배 코드 넘어가 쭉 있어요. 여기 하단에만 기재하는 거 아니고 옆에 나란히 또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도 가능하고 나란히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16번 서적 우편물을 구분 감액 받기 위해서는 우편 집중국하고 우편 배달국에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접수할 수 있는 구분 감액 받을 수 있는 데가 우편 집중국하고 우편 배달국이었고요. 이미 이제 앞에 언급했다시피 5급 이상 우체국장 있는 우체국은 구분 감액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접수하되 올바른 집배 코드 사용료 인증서 요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편 배달국 또는 우편 집중국에 접수할 때 공통 요건이 있거든요. 세 가지. 그게 올바른 집배 코드 사용 인증, 그 다음에 도로명 사용 인증, 그 다음에 수취인 주소 인쇄 규격 인증. 요 세 가지가 공통상에 들어갑니다. 공통상에. 근데 지금 공통되지 않는 게 있었죠? 자, 우편 집중국에 접수하는 케이스에 보면 요거 말고 뭐 있었어요? 운반차 적재하는 거. 적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편 배달국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 3개 이외에 들어가는 게 배달국, 집배팀으로 구분 제출해야죠. 여기는 네. 요게 이제 추가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올바른 집배국 사용료 인증서와
도로명 주소 사용료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인증 3개였죠. 그래서 집배고 사용료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인데 도로명 주소 사용료 인증서는 3개월이고요. 마찬가지로 수취인 주소 사용 인증서도 동일 3개월이에요. 18번 틀렸습니다. 19번 배달국별 구분 감액은 집배코드의 집배팀 번호 정확도, 그러니까 배달국 하위에 되는 거고 집배팀의 번호 정확도가 92% 넘는 거고, 배달국 집배팀별로 구분했을 때는 그 하위에 해당하는 집배구죠. 그래서 번호 정확도가 90% 이상이 되면 구분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번 맞는 내용 돼요. 20번 자,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일단 이제 뭘 기억하냐면 아까 얘기한 이제 유효기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개월간이에요. 1개월간 발송 우편 물량 중 1회 접수 물량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 목록 전산 자료를 제출을 하는 거고, 이때 접수국은 그중 10만 건을 무작위로 뽑아서 거기서 사용합니다. 10만 건이 안 될 때는 모두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21번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주소 목록 전산 자료를 가지고 도로명 주소 사용률 인증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죠? 22번 배달국별로 구분 묶음하여 제출할 경우 한 개 묶음에 들어있는 우편물은 배달국이 당연히 동일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 묶음 안에 우편물은 집배팀 번호가 서로 정렬되어야 되는데 연번 정렬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되죠. 틀렸죠. 그 다음에 배달국 집배팀별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22번은 배달국별로 묶어서 제출했고요. 두 번째는 배달국 집배팀별로 구분 제출하는 케이스고, 이때 이제 자투리 물량할 때 20cm 이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물량 기본 감액 얘기했을 때 묶음이 2cm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20cm 이하로 하시면 안 되고 자투리 기준 10cm예요. 그래서 10cm 이하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 제출할 수 있고요.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 간의 간지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번은 맞는 지문 아니라 2cm 틀렸으니까 틀린 지문 됩니다. 자, 24번 자,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몇 프로 이상? 50% 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50% 이상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발송 우편물이 도로명 주소 사용률 인증서, 여기에 몇 프로 사용한다고 인증서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23번 보시면 50%가 넘어야 인증받는 건데, 그거 대비 50% 이하인 경우에는 발송인한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라고 되어 있죠. 80%예요. 80%. 그거 대비 80%. 그러니까 100%는 그 인증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인증서가 50% 넘게끔 있어야 되는데 그것 대비 일단 50%가 일단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감액 조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 넘어야 되는데 그거 대비 80% 이하가 되면 뭐 60%에 80%는 48% 있잖아요. 그때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사를 통보하는 거고, 통보한 날의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조심하셔야 돼. 다음 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아까 유효기간 동일하게 3개월간 감액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틀려요. 자, 우편 집중국에서 발급한 수취인 주소 인쇄 규격 사용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역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맞아요. 자, 27번 수취인 주소의 인쇄 글씨 크기. 그러니까 지금 수취인 주소 인쇄 규격이 있을 거고 앞에서 언급한 게 집배 코드에서의 인쇄 규격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수취인 주소의 인쇄
글씨 크기인데 최소 9포인트 이상, 아까 집백 코드는 9포인트 이상까지 있었고요. 최대 제한이 없었다고요, 설명할 때. 근데 여기는 9에서 14포인트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자, 수진 주소와 바코드 간격이 있습니다. 상하 좌우 10mm 이상이다. 틀렸어요. 자, 상하 좌우 있는데 상하는 2mm 이상 되어야 되고요. 좌우는 7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요거는 어디냐? 주소와 홍보 문구 사이의 공백이에요. 주소와 홍보 문구 사이의 공백. 요거는 상하 좌우 10mm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8번 틀렸어요. 자, 29번 구분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개 운반차에는 단일 우편 집중해서 철의 우편만 실어야 되고요. 높이 기준 80%입니다. 80%. 자, 아까 물량 기본 감액은 50% 이상 100% 이하였다면 구분 감액은 8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걸 딱 기억하시면 되죠. 요거를 맞는 질문 됩니다. 30번 우편 배달국에 접수하는 경우는 집백 코드에 배달국 단위로 구분 제출해야 구분 감액을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자, 배달국에 접수했어요. 직접 배달하는 쪽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접수하기 때문에 집백 코드에 배달국 단위로 구분 제출 의미가 없고요. 하위 단계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배달국 집배팀까지 구분을 해줘야 배달원 우체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래서 배달국 집배팀 단위로 구분 제출해야 구분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서적 우편물의 물량 기본 감액률은 일반 우편 요금의 40%입니다. 40% 외워두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서적 우편물 감액 요건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개 정도 남았잖아요. 쭉 연결해서 같이 한번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